자, 지난 시간에 자료 해석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 3장 추리 능력 검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리 능력 검사는 크게 수문자 추리하고 도형 추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수문자 추리 같은 경우에는요, 또 수나 문자들이 나열되어 있는 걸 보고요, 중간에 뭐 빈 부분이나 아니면 끝에 가로 부분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찾아보라는 거고요. 도형 추리 같은 경우에는 도형이 변화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제 도형이 회전된다든가 대칭이 된다든가 이런 이제 규칙을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수문자 추리부터 보면 처음에 스텝 1 핵심 이론이 있죠. 수문자 추리는 수추리하고 문자 추리가 있어요. 수추리 같은 경우 얘는 어떤 수들이 막 나열되어 있고요, 어떤 가로를 찾으라는 얘기인데, 얘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추리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만큼 수추리 문제가 있다고 쳐요. 한번 풀어봐라 라고 할 때 쉬운 문제들은 금방금방 풀려요. 근데 어려운 것들은 이게 도대체 규칙이 무슨 규칙인지도 모르겠어요. 뒤에 답을 봐도 이게 이런 규칙이야? 이런 것도 내가 풀어야 돼? 라는 식의 되게 이상한 규칙들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풀 수 있는 거는 안에다 집어넣고 풀 수 없는 건 밖으로 빼가지고 풀 수 없는 건 버린다는 얘기는 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중으로 뒤로 좀 빼고 풀 수 있는 것부터 빨리 풀어나가는 게 필요하죠. 눈에 보이는 것부터. 근데 사람마다 이게 달라요. 이만큼 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사람이 공부를 하면 늘어나겠죠. 아무래도 풀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나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늘어나도 이게 밖에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물론 쉬운 문제라면 이 안에서만 문제가 나오니까 다 풀지겠지만, 수추리라는 이 문제 유형 자체가 이렇게 그냥 죽어라고 틀리라고 내는 거는 틀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도 문제를 내고 나서 화장실 한번 갔다 오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 30문제를 냈다. 다시 1번으로 와가지고 어렵게 내는 문제라고 치면 1번으로 왔을 때 가만히 있어봐, 이게 무슨 규칙이었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거든요. 낸 사람도 그럴진데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겠죠. 그래서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수추리는 공부할 때 어떤 매뉴얼을 갖고 공부하시는 게 필요해요. 물론 나중에는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어내야 되지만 공부는 매뉴얼대로 하고, 그러고 나서 이 기본기를 키워서 이제 문제를 풀 때는 빨리 그 어떤 매뉴얼에 들어오는 건가, 매뉴얼에서 벗어나는 거라면 직관적으로 풀고, 뭐 영 안 되는 거라면 이건 뒤로 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오는 것과 밖에 나가는 것을 구분해내야 되는데, 그럼 그러려면 가장 필요한 건 이 바운더리를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바운더리를 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각자가 다 이제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잘 푸는 거, 못 푸는 게 다르기 때문에요, 많이 풀어보면서 경험으로 쌓아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들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그만큼 노력을 들일 이유가 없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께 도움을 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정하는 게 가장 좋지만, 제가 도움을 어느 정도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 제가 문제 푸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고 풀어봤을 때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대부분 잘 풀더라. 근데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잘 못 풀더라. 그래서 잘 푸는 유형의 문제 9가지를 제가 그 유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중에 6가지 유형은 숫자들이 배치되는 방법에 관한 얘기고요, 나머지 3가지는 어떤 중요한 숫자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그래서 제가 문제를 내드려 볼 테니까, 거기 보면 이제 문자 추리 쪽이 밑에 부분에 좀 빈 부분이 있잖아요. 9문제나 되기 때문에 뭐 여러분께서 조금 잘 이렇게 그 칸들을 조절해 가면서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1, 4, 7, 10, 13, 그 다음 2번 1, 3, 7, 13, 21, 그 다음 3번 2, 4, 3, 6, 5, 10, 9, 그 다음 4번 2, 5, 15, 12, 4, 7, 21, 그 다음. 자, 5번 좀 위에다 적을게요. 5번 3, 4, 6, 8, 9, 12, 또 12, 그 다음. 그다음에 6번 3, 7, 21, 6, 5, 그 다음. 자, 이 6가지는 어떤 숫자가 배치되는 방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뭐 어떤 건 되게 쉬워요. 좀 까다로운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유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뭐 답을 맞추고 못 맞추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자, 7번, 8번, 9번은 어떤 중요한 숫자들의 모임입니다. 7번 1, 4, 9, 16, 25, 36, 그 다음 8번 2, 3, 5, 7, 11, 13, 17, 그 다음 9번 1, 1, 2, 3, 5, 8, 13, 21, 그 다음. 이렇게 9문제입니다. 자,
뭐 여러분께서 잠깐 이제 시간을 멈추고 이걸 풀어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바로 저랑 이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와볼게요. 자, 이런 추리 문제들을 풀 때에는 제가 아까 매뉴얼을 갖고 풀라고 했어요. 이거를 그냥 맞았다 틀렸다를 할 일이 아니라 어떤 매뉴얼로 풀어 나가는지를 한번 연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자, 매뉴얼이라고 하면 어떤 순서인데요. 첫 번째,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면 여기에서 그냥 뭐 이렇게 직관적으로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손으로 적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뭘 적어가는 거냐? 그 차이를 적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로 그 차이를 적는 겁니다. 겸손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그러다 이제 나중에 적응이 되면 안 적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암산으로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자, 차이를 적어 볼게요.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여긴 뭘까요? 당연히 더하기 3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겠죠? 16입니다. 답이요. 그래서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더하기 3인지 곱하기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표시해드리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앞에 있는 것과 바로 앞에 있는 숫자와,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숫자와 일정한 규칙을 갖는 수열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더하기로 일정한 규칙이면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고요. 곱하기로 일정한 수열이면 등비 수열이라고 불러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일정한 규칙을 갖는 게 첫 번째 유형입니다. 자, 됐죠? 두 번째 유형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유형은 이렇게 됩니다. 적어보죠.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8이죠? 이제 더하기 10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겠죠. 31이 답이네요. 자, 얘는 그래서 이 표시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하나 더 올려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개차 수열이라는 거예요. 2, 4, 6, 8, 10이 다시 2의 규칙을 갖잖아요. 더하기 2의 규칙을. 그죠? 두 번째 개차 수열입니다. 자, 세 번째 와보죠. 적어볼게요. 더하기 2, 빼기 1, 더하기 3, 빼기 1, 더하기 5, 빼기 1, 그 다음 모르겠어요. 뭘까요, 이거는? 이렇게 더하기 빼기만 하니까 규칙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겸손하게 해서 두 번째. 더하기 빼기 하다 안 됐으니까 곱하기 나누기 해봐야죠, 뭐. 그죠? 자, 그럼 곱하기 나누기 해봐야 되는데 2에서 4는 곱하기 2가 됩니다. 4에서 3은요? 이건 곱하기 4분의 3 하면 되긴 하는데요. 이렇게 분수를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 하는 거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물론 그게 틀리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하게 되면 너무 계산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분수 더하기 같은 경우는 계산이 되게 힘들거든요. 그죠? 3분의 1 더하기 6분의 4.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뭐 그냥 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계산을 좀 해야 되니까.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곱하기 분수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는 다 곱하기가 되죠. 얘는 안 되고 얘는 곱하기가 되죠. 얘는 안 되고.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제 적어놓은 걸 보니까 뭔가 좀 응용이 되죠. 곱하기 빼기 1, 곱하기 빼기 1, 곱하기 빼기 1. 이제 뭐가 나올 차례? 다시 곱하기 2가 나올 차례입니다. 그죠? 곱하기 2가 나올 차례구나. 그러니까 9이 18이 되겠구나. 됐죠. 그래서 세 번째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건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노래 같기도 한데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이런 식으로요. 곱하기, 네, 빼기, 곱하기, 빼기, 곱하기, 빼기. 뭐 더하기, 나누기 뭐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어떤 부호가 이렇게 반복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얘는 얘 어떻게 보면 확장형이에요. 그죠? 얘도 얘 3번, 4번도 3번의 확장형이라고 보셔도 무방한데 일단 적어볼게요. 더하기 3, 더하기 10, 빼기 3, 빼기 8, 더하기 3, 더하기 14. 잘 안 보입니다. 곱하기로 바꿔보면 2에서 5는 안 되는데 5에서 15는 곱하기 3이고요. 10이 안 되는데 10에서 4는 나누기 3이네요. 다시 안 되는데 곱하기 3이고요. 이렇게. 더하기 3, 곱하기 3, 빼기 3, 나누기 3, 더하기 3, 곱하기 3. 보이시죠? 그래서 얘는 부호가 반복되는 유형이에요.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 더하기, 곱하기, 점점점점 이렇게 표시를 하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더하기 2개가 반복되는, 얘는 4개가 반복되는, 뭐 중간도 있겠죠. 3개가 반복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더하기, 나누기, 빼기, 더하기, 나누기 이렇게. 아니면 여기에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뭐 더하기 3, 곱하기 3, 빼기 3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더하기 3, 곱하기 4, 빼기 5, 더하기 3, 곱하기 4, 빼기 5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얘는 답은 18이죠. 빼기 3이 나올 차례니까요. 18.